안녕하세요. AI가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야, 기술이 진짜 모든 걸 다 대신해버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과연 뭐가 남는 걸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엄청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억.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수라고 해요. 와, 인류의 74%가 이미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22억. 이분들은 아직 디지털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나 거대하게 연결된 시대에 또 이렇게 거대한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모두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세상은 더 평등하고 더 깊이 있는 곳이 될까요? 글쎄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얻고 동등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걸 바로 연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설 속에서 AI 이후의 세상에서 진짜 인간다움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결국 AI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 대해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나다운 것, 우리다운 것은 뭘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이제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는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예전 AI한테 이 글 요약 좀 해줘 라고 하면 정말 딱 그 일만 했잖아요. 말 그대로 반응하는 도구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 계획 좀 짜줘 라고 하면 혼자서 항공편 검색하고 숙소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까지 쫙 뽑아주는 마치 개인 비서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벌써 다음 세대 AI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판단하고 협력하면서 오랫동안 작동하는 시스템. 와, 이건 거의 스스로 생각하는 동료가 하나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이렇게 똑똑해진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거다, 이런 걱정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는 건 어쩌면 일자리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AI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건요, 단지 직업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AI가 정답을 척척 내놓을 때 우리는 점점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갈 수 있어요.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눈앞에 보일 때 조금 느리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그 신중함,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감각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우리는 그냥 더 빨리 답만 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분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남을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사회 전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 과연 이건 모두를 위한 걸까요? 그 달콤한 열매는 대체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100년도 더 전에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아니, 도시는 커지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거 마치 오늘날 AI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기술의 발전이 자칫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는 이렇게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AI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길이 되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저히 넘기 힘든 더 높은 벽, 새로운 문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AI의 영향은 이렇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AI를 통해서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데 다른 누군가는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AI한테
맡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시간을 벌어서 더 창의적인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편리함에 기대서 책임감을 슬쩍 잊어버리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잠시 기술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인간의 가치는 속도나 효율성, 대체 가능성 같은 그런 기술적인 잣대로는 측정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더 많은 기능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중심인가요? 더 많은 정보인가요? 아니면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더 바른 분별력일까요? 더 빠른 속도일까요? 아니면 더 또렷한 방향일까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면을 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AI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능적인 질문에만 막 집중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AI를 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AI와 함께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